최초에 이 씨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의 3년이 미달한 징역 7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양형 이유를 이제 피고인이 확실히 지속해서 폭행했던 관계는 아니었던 점, 그리고 서로 감정으로 충돌하던 중에 이제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이고 이는 계획적인 살인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교제 살인이나 스토킹 살인처럼 헤어지자고 말하거나 혹은 교제하고 싶지 않아 하는 여성한테 어떤 보복의 의도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안과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더불어서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또 양형 사유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유족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족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죠. 심지어 고항예진 씨의 어머님은요. 우리 딸 목숨의 대가가 7년이라고 하면 난 부모로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족 측은 사실은 검찰이 10년을 구형했었을 때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구형량에도 미달하는 징역 7년이 선고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를 했고요. 더불어서 이 피고인에 대해서 살인죄가 적용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현행법에 따르면 살인죄랑 상해치사죄는 고의성 유무에 따라서 혐의가 갈리는데요. 형량을 좀 살펴보면 살인죄는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심지어 사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한 그런 죄인 반면에 상해치사 같은 경우엔 고의가 없기 때문에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명이 적용됐냐에 따라서 이 씨의 형량도 크게 갈릴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합니다. 이 씨의 형량이 낮은 게요. 애초에 살인죄가 적용이 된 게 아니라 상해치사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왜 이 씨의 행위가 고의성이 아니라 우발적인 행동이었다 이렇게 봤던 걸까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굉장히 저는 탄탄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까 저희들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피고인의 행동이 정말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행동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여요. 아니 사람이 감정상 싸울 수는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정말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순간 만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릴 텐데 그러면 정말 감정적인 어떤 대립에 싸웠다 할지라도 반대편 당사자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상황으로 발생하잖아요. 사람이 툭 이렇게 쓰러지면 그때부터는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2도 다른 방법으로 신고하고 119에 대해서도 다른 이유로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설명하고 그러면 쓰러지면 들고 얼쳐 업고 어떻게 하겠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예진 씨 집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피해자 측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아까 제가 사각지대에서 CCTV가 안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폭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면 그 폭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폭행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정에서도 그렇게 명확하게 피고인 신문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 신문에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언론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본다면 결국 판사님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해서 검사가 상해치사로 기소를 했는데 법원이 아니야 상해치사 아니야 나 살인으로 들어볼래 이건 살인이야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한계 때문에 결국 법원도 지금은 일반적인 어떤 지속적인 폭행이 아니라 평소에는 잘 지냈는데 그날 폭행이 일어났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는 우발적 범행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살인으로 간 게 아니고 지금 상해치사로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고 상해치사하고 나누는 기준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살해의 고의가 있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살인죄는 내가 이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살해의 고의를 가졌을 때 인정이 되는 거고 상해치사는 내가 단순히 이 사람을 그냥 다치게만 하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죽음에 이른 거죠. 이럴 경우에는 상해치사인데 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다뤘던 그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술에 취한 직원 몸에 이제 막대기를 집어넣어 사망케 한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도 최초에 경찰에서는 왜 폭행치사 혐의로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 변사체를 부검해 보니까
그 막대기가 장기에 다발성 손상을 일으켜서 그게 주된 사망 원인이 됐다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네. 경찰에서 혐의 자체를 살인죄로 변경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건도 그런 거예요. 그 긴 막대기를 사람의 몸 안에 수해에 찔러 넣고 장기가 손상될 정도로 그렇게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이 죽을 것이다, 사망에 이를 것이다라는 거는 능히 예상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살해의 고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봐서 수사기관에서는 폭행치사에서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해서 적용을 한 겁니다. 네.